올림픽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괜히 광고했다가 되레 기업의 이미지만 떨어지는 역효과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올림픽이 여러 가지로 미디어 시장도 그렇고 광고 시장도 그렇고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왔다기보다는 큰 변화의 단초들을 약간 제시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네요. 네네. 네. 올림픽이 그냥 중계 시청률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관심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디어 쪽에서는 광고 시장의 호재인 거잖아요. 빅 이벤트가.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 광고보다는 기업 PR 광고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광고 내지는 기존에 틀었던 광고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시청률 호재를 자기네들 브랜드로 전이하려는 움직임이던데, 주목할 만한 광고 시장에서의 변화나 아니면 좀 이렇게 돌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스폰서 광고 같은 게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개별 광고도 그 올림픽 때 광고를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올림픽 광고다 이렇게 사실 느낄 만한 광고가 많지가 않았어요. 아마 이게 여러 가지 TV 광고 시장이 이제 침체하고도 연관이 있을 텐데, 이제 물론 이벤트 있을 때 광고 집중되긴 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공교롭고 NBA 저기 결승전도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이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벤트들도 이제 멈추지를 않거든요. 올림픽을 가도 그 경기들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광고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여전히 종합 스포츠 경기는 시청률이 아주 높은, 아까 뭐 1,700만 명 이야기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지난주 주말이죠. 가장 높았던 드라마 시청률이 400만 명 정도예요. 그 당연히 뭐 엄청난 거긴 하죠. 예. 근데 하지만 뭐 사실 그 돈이 비싸다는 게 또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종합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아마 시청률도 하락하는 반면 기업들이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특별히 뭐 올림픽 뭐 선수를 선전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지는 않고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보니까 주목 높은 이제 경기니까 중계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특별히 차별화된 광고는 없다고 보여지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진행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종합 스포츠 경기보다는 그 이런 단일 종목들, 사실 그것도 한국에서는 뭐 인기가 아주 많았죠. 근데 사실 그 직전에 이제 VNL이라고 이제 그 세계 발리볼 내셔널 리그가 있었는데 거기도 광고가 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배구 팬이니까 맨날 여자 배구가 이제 더 대단한 게, 배구 팬들은 뭐 여담이 있는데 한 달 전에 다 졌던 팀들하고 이겼어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아, 그런 거예요? 배구가 그래서 더 극적으로 더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빨간불이 많이 켜졌었거든요. 근데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그 이제 VNL이라고 하는 그 경기도 이제 있었는데 그 경기도 모바일 시청 중계도 급격히 늘었고 광고도 많이 늘었어요 그 경기에. 그 이유는 이제 각각 개별 종목들에 대한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종합 스포츠 경기는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이제 광고 시청률, 좀 있으면 광고 시청률도 나올 거예요. 광고도 나오고, 그리고 그 연관된 사업적인 부분들도 좀 많은 변환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개별 업종의 광고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꼭 네. 올림픽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가 딱 지나가는 시점이니까 2020년이나 2019년 대비 좀 유의미하게 두드러진 흐름이 있는지, 뭐 제가 한국에서 TV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게임 광고, 그다음에 케이블 TV에서는 맥주 광고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당연히 뭐 삼성, LG 같은 빅 광고주들의 뭐 신제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 건데, 미국이 훨씬 광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경향성을 훨씬 더 많이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올림픽 기간의 광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 보고 계신 그런 흐름이 있으신지. 미국은 이제 채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 이제 하나만 중계를 하니까 광고 시장이 뭐 다 호황은 아니에요. MBC만 호황이 되는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수치를 살펴보면 사실 올해 상반기는 뭐 상당히 중요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니까 6월 달까지는, 그러면 제 관점은 2019년도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일단 TV 광고만 말씀드리면 다행스럽게도 2019년 수준보다 조금 상회하는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일단은 뭐 상반기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미스인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돼서 아직까지 브랜드들은 뭐 여전히 TV 광고의 신뢰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별 품목들은 조금 차이가 있었죠. 사실 광고가 늘어난 품목들 같은 경우는 그 야외 활동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야외에 이제 다시 다 나가는 거. 미국에서 좀 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그 카지노하고 그 게임 광고를 복근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요. 예. 그 각 지역별로 카지노가 허가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카지노가 이렇게 내국인 카지노가 이제 호황이 되다 보니까 카지노가 호텔하고 다 연관되는데 여행을 가면 거기서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들 많이 하기도 하고 게임도 많이 맛집 하니까 광고처럼 무슨. 그걸 많이 해요. 그리고 유명한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스테이크집은 거의 카지노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요. 숫자로 보면 거의 800% 가까이가 늘었던 걸 보이고 그리고 야외 활동 많으니까 이제 타이어 광고 그리고 뭐 휴대폰, 스포츠 광고 그리고 뭐 이어폰 광고도 늘었죠. 왜냐하면 스트리밍을 많이 보니까 이런 거 늘었고 맥주 광고, 배달, 음식 배달 광고. 예. 반대로 좀 광고 또 지난 19년부에서 줄은 부분은 일단은 뭐 그 정치 광고는 확격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 광고가 많은데 정부 그 이제 정책 광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론진흥제를 집행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당연히 선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2019년부터 확실히 줄었고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죠. 지난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기약 광고가 엄청 줄었어요. 사람들 감기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맞아. 마스크 쓰고 손 잘 씻는 광고 감기약 광고 우리나라들도 방송사들이 많이 풀어주기를 원하긴 하는데 전문 약품 같은 것도 광고가 가능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안 이제 되죠. 네. 한국에서는 전문 의약품은 이제 집에 광고는 이제 제한적으로 안 되죠. 일반 의약품은 되죠. 그 대신에 이제 비만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약 광고 늘었죠. 늘었고 제일 줄어든 게 이제 그 야외에서 이제 주로 이제 못하는 것들 뭐 유저성 관광 뭐 그런 것들이나 아마 저기 코로나 한참 심각할 때 그 가구나 홈 인테리어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19년 좀 늘긴 했는데 지난해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케이스로 진행됐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나 뭐 OTT가 성장세가 높지만 아직까지 TV의 그 브랜드 신뢰성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TV 광고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꽤 크고 품목의 변화가 아마 TV 광고의 전체 변화를 이제 예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카지노나 뭐 도박 이런 광고 빼고는 뭐 한국도 대부분 비슷한 흐름일 것 같고 저희도 일반 의약품 광고가 줄어든 대신에 헬스케어, 뭐 홍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면역력을 증진시켜 줄 만한 그러한 제품류의 광고들이 꽤 많이 스테디하게 왔던 것 같고 나머지 조금 괜찮아지면은 야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 레저라든지 아니면 뭐 에버랜드 같은 뭐 롯데월드 같은 그런 이렇게 엔터테인 요소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다. 근데 저한테 방금 토스해 주신 것 중에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게 광고가 늘어난 거에 부동산이랑 모기지에 대한 광고가 엄청 많이 늘었던데요? 이건 뭐예요? 지금 뭐 미국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집을 이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집을 오래 했잖아요. 집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도 오래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는 같이 내려면 당연히. 왜냐면 모기지를 빌려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지금 한국도 뭐 집값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있지만 미국은 그 전에 집을 보유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렌트하죠, 보통. 렌트비로 많이 쓰고 그리고 렌트가 편하니까 집을 소유하는 거가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출근도 좀 늦춰지고 있긴 하지만 집에서 근무하는 게 꽤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외로 옮기는 비율이 늘었어요. 운전해서 뭐 한 2-3시간 기본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집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바뀌고 가치니까 뭐 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바꿨다가 더 했다가 주로 그런 어떤 자동차도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들어간 게 정비, 타이어. 자동차 정비 회사는 오토파트라는 회사죠. 이름이 아마 근데 그게 맞을 것 타이어는 같아요. 왜요? 타이어 소모가 제일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워낙에 많이 가니까. 그리고 미국 정비 회사가 군데가 있는데 아마 주식회사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것도 주식지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만큼 올랐어요. 자동차 정비 회사. 와,
예. 이게 또 첨단과 되게 올드한 그 산업의 그 부분이 같이 가는 것도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 이제 보통 이제 산업들의 수익계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대가 현대사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지만 미국은 또 별도 회사들이 또 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구 그 모빌리티 관련해서 모빌리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업종들의 광고가 꽤 늘었죠. 예. 뭐 차나 또 부동산 얘기하니까 또 이게 또 약간 욱하는 게 올라오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여담인 거고. 도쿄올림픽이 여러 가지로 미디어 시장도 그렇고 광고 시장도 그렇고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왔다기보다는 큰 변화의 단초들을 약간 제시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네요. 네네. 네, 뭐 실제로 유럽에서도 OTT가 이제 있는 회사가 다독 중계권을 가지고 디스커버리는 회사. 그러니까 미국 유럽의 한 40여 개국의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뭐 다시 여담 말씀드리면 일단은 방송위원회에서 지상파 중계를 하라고 그래서 지상파에 대해서 중계를 많이 늘었는데 또 유료 방송보다는 또 OTT 중계가 상당히 늘었어요. 지상파 중계가 지상파 시청률이 늘기도 했는데 그 유럽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겪었던 것들 많이 겪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에서는 뭐 수구 경기를 하다 갑자기 중계가 끊어지고 이 광고주가 이제 원하는 경기를 다시 중계를 하는 거죠. 아, 우리도 뭐 그 결승전 안 보고 그냥 드라마 하고 이래서 뭐 욕 많이 먹은 적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랬나요? 중계를 막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뭐 정규 방송 관계로 끊는다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상파는 또 그런 경우가 많은. 예. 시청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 사실 뭐 스포츠 같은 경우 단일 이벤트보다는 이제 OTT 시대가 되면서 사실 재방문율이 훨씬 중요해져요. 한 번 프로그램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이트에 얼마나 계속 들어오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건 드라마나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부분이니까 뉴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종목 위주로 이제 중계를 하게 됐고 그 종목 위주로 이제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그 시청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네. 그거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빠져나가진 않아요. 근데 이 유튜브 구독자들 참 얄궂게 구독자보다 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기현상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다른 OTT 플랫폼을 보유한 방송사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걸. 저도 다른 방송사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지만 네. 저도 지금은 대부분 많은 방송사들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구독자보다는 그 개별 콘텐츠에서 이제 그 클릭률이 낮아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구독자가 증가라는 추세는 이제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인터넷은 불연속적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매일 이제 가입자가 늘지만 여기는 하나가 이제 늘면 그게 그 다음에 계단이 뛰어서 이렇게 확 가는구나. 늘거든요. 텐션이 OT 똑같아요. 그게 일정하죠. 퀄리티를 비슷하게 배구를 해야 계속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어나죠. 근데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배구 연계했으면 아마 배구 팬들이 알고리즘 때문에 걸려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배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구 경기에 분석이 없으니까 그 보고 그 다음에는 안 들어오겠죠. 그런 거죠. 다음번에 이제 배구 이제 중계를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부터 겨울에 이제 배구 리그가 OTT가 단독 중계를 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할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KBS랑 SBS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그 저기 배구 리그. 아무튼 저는 뒤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저 요즘에 막 뉴스 보면 그럼 짜증이 나고 막 티격태격하는 거 보고 저런 소모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니 참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진짜 이게 스포츠의 아마 힘이고 되게 매력인 것 같아서 저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되게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얘기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또 시간이 또 넘어갔네. 너무 시간을 오래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제가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이번 한 주도 또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가세요. 네. 네. 네.